책을 한번 보면요. 입에서는 다시 한번 볼게요. 녹말을 보내는 녹말이 탄수화물 되겠고요.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즈 밑줄에 놓고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밀레이즈에 의해서는요. 아밀라즈에 의해서는 아밀레이스보다 아밀라즈, 저는 이제 아밀라즈로 배웠기 때문에 아밀레이스라고 하세요. 아밀레이즈는 포도당 2개가 붙은 엿당까지만 분해하는 거 알지? 알겠죠? 최종 산물이 아니야. 엿당까지만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음식물을 이룬 이로 잘게 부순다.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쪼개야겠죠. 그래서 침과 닿을 수 있는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 그래서 침과 골고루 이제 섞어주고요. 위로 이제 넘어갔어요. 위에서는 이제 단백질을 처음으로 분해하게 되는데 위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펩신 동그라미 쳐놓고 펩신이 위액이 이제 위액에 있는 염산이 음식을 주구를 일단 만들지. 그 다음에 살균도 해. 그리고요 옆에서 자고 있던 펩신을 활성화시켜. 네. 다 왔습니다. 네네. 펩신이 이제 비활성화돼 있었는데 음식물이 넘어오고 그럼 위액이 나오면서 펩신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단백질이 섞여 있으면은 이 염산이 펩신을 활성화시켜서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데 단백질을 완전히 쪼개지는 못하고요. 너무 질기고 분자가 크기 때문에 그냥 중간 산물 정도로만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이 되게 복잡해. 펩신, 트립신 여기 넘어가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위에서는요. 위액 속에 들어있는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 동그라미 쳐놓고요. 펩신 작용을 도와준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균 작용, 그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음식을 이제 섞어주거나 아니 죽으로 만들어서 분해시킨다. 그래서 위에서 한 6시간 정도를 이제 저장해 놓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분해가 됐다 하면은 위가 문이 열리면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넘겨주시고요. 이제 소장, 본격적으로 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소장이에요. 소장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길게 꼬여있는 기관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가 최종 산물로 분해되는 곳이 이제 소장이 되겠고요. 위에 이제 쓸개즙과 이자액인데요. 쓸개즙과 이자액은요. 쓸개즙 같은 경우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만 하는 건데요. 쓸개즙과 이자액에다가 별표 쳐놓고 직접적으로 쓸개즙이 소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소화 요소는 아니니까 소화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쓸개즙 같은 경우는 왜 외워야 되냐면요. 쓸개즙은요. 생성되고 저장되고 분비되는 곳이 달라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쓸개즙은 간에서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쓸개에서 간에서 생성되고요.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을 해놔. 그래서 쓸개즙이에요. 근데 분비는 소장으로 해요. 소장이 있는 12지장으로 분비를 해요. 그래서 생산해서 저장하고 분비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쓸개즙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뭐 고등학교 수능까지도 꼭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쓸개즙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잘 외워두시고 이렇게 생성되고 저장되고 분비되는 것이 다르다. 쓸개즙의 역할은 지방을 방울방울로 이거를 지방 유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방 방울방울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방을 쪼개는 역할 이렇게 생각할까? 쓸개즙은 동그라미 꼭 쳐놓고요.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방울방울로 만들고 방울방울로 만들어서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소화 효소가 잘 닿을 수 있겠죠? 지방이 잘 소화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있고요. 지방 유화 혹은 지방 방울방울 꼭 써놓으세요. 자, 이자액은요 소장에서 분비되는 이제 소화 효소인데요. 이자액이 만들어지고 말 그대로 이자에서 만들어져요. 자, 이자액은요 이자에서 생성되고요. 분비는 소장에서 분비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생성되고 분비되는 기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쓸개즙하고 이자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쓸개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야. 그냥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자액은 본격적으로 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예요. 그래서 얘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얘는 3대 소화 효소가 다 있는 거야. 탄수화물도 탄수화물 소화 효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 효소도 있고요. 이자액 안에 지방 소화 효소도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이자액에 있는 소장 소화 효소가 제가 여기다 써놓은 소장 소화 효소가 이 이자액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예요. 알겠지?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 효소,
단백질 소화효소, 지방 소화효소 각각의 이름들은 다 있지만 우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쨌건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소장 소화효소들이 이 3대를 다 분해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자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시면 이자액의 소화효소가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스에 있죠. 그래서 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녹말을 이제 엿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미안. 이자액의 소화효소는 이게 소장 소화효소가 아니라 얘는 다른 이름이 있고 미안해요. 아밀레이즈, 트립신 요거다. 아밀레이즈, 트립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해가지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또 있죠. 미안해. 라이페이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밀라제, 트립신, 라이페이스 얘네가 이자액 소화효소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소장에 있는 소화효소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얘에 또 도움을 받는다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자액에 있는 아밀레이즈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역할로 잘 기억해야 되는데 포도당에는 엿당까지예요. 엿당. 그 다음에 트립신은요. 트립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중간 산물을 트립신이 중간 산물로 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건 또 최종 산물 아니에요. 중간 산물까지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소화효소 작용을 받아서 아미노산을 쪼개지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방을 이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rid으로 바로 쪼개는 역할. 그런데 그 중에 쓸개즙이 지방을 방울방울로 쪼개는 역할을 한다.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의 소화효소라고 돼가지고 소장에서도 이제 소화효소가 분비되는데 이름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이제 말테이즈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름 몰라도 되고 어쨌건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있고 이때 엿당을 최종으로 포도당 하나씩 쪼개는 거예요. 엿당은 포도당 2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포도당 하나씩 쪼개는 게 탄수화물 소장 소화효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 있는 소화효소 중에 단백질 소화효소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 중간 산물을 아미노산 최종 단위로 쪼개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소화의 전 과정 해가지고요. 이제 3대 영양소별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같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지우고. 방금은 이제 기관별로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영양소별로 정리해 볼 거예요. 탄수화물부터 보시면요. 탄수화물은 처음엔 입에서 이제 입에서 침샘에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아밀레이즈 그래서 이제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엿당은 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를 거쳐서 이제 소장으로 가요. 또 마찬가지로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이자액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 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처음에 이제 입으로 넘어와가지고 침샘에 있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를 거쳐가지고 위에서는 그냥 저장만 돼서 이제 그냥 죽처럼 분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장에 넘어가가지고는 다시 이제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엿당이 되는데 뭐 엿대 엿당이 된 애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탄수화물도 너무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하니까 빵이나 밥 같은 걸 많이 먹잖아, 그지? 그러니까 탄수화물 원체 많이 먹다 보니까 엿당으로 분해 안 되고 그냥 넘어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꼭꼭 씹고 넘기는 않은 거니까 넘기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해되지 않고 넘어온 애들이 소장에서 이제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에 의해서 또 아밀레이즈가 분비되고 그 다음에 소장에 있는 탄수화물 소화 요소에 의해서 엿당이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됐다. 정리하면 되겠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입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쭉 넘어가. 그러다가 이제 위에서 단백질 중간 산물이 되고요. 위를 거치면서 이때 위액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에 있는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펩신을 작용한다고 했죠.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 중간 산물로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 이자액에 있는 이번에는 트립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중간 산물로 또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 있는 단백질 소화 요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복잡해요. 그다음 지방은 좀 이제 심플해요. 쭉 넘어와서 이제 소장까지 넘어갔고요. 그냥 쭉 가면 되겠다. 이제 소장에서 역할을 하고요. 소장에서 이자액에 있는 이제 펩티데이즈라는 라이페이즈라는 소화 효소가 영향을 하고요. 그래서 얘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이제 분해가 되죠. 그래서 복잡하죠.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최종산물인 아미노산의 형태로,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의 형태로 이렇게 쪼개져요. 별표 쳐놓고요. 저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많이 힘들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부터. 탄수화물은 입에서 처음에 아밀레이즈가 영향을 하고요. 아밀레이즈.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는 소장으로 넘어가. 소장에서 이제 이자액에 있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분해되고요. 엿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탄수화물 소화요소에 의해서 소장에 있는 탄수화물 소화요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최종 산물인 포도당 기억해 주시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위에서 펩신이 처음에 단백질 중간 산물로 만들고 이제 이자액에 있는 트립신이 중간 산물로 만들고요. 이제 단백질 소화 요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진다. 지방은 이자액에 있는 라이페이즈라는 모양에서 라이페이즈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자액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이자액에 있는 소화 요소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쪼개지더라. 그렇죠? 꼭 별표 쳐놓고 요거는 뭐 몇 번 계속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펩신은 염산의 작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슬개집의 작용을 받는다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이제 영양소의 흡수인데요. 최종 소화 산물은 소장에서 흡수된다. 소장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위도 아니고요. 대장도 아니고요. 최종 소화 산물은 우리가 소장에 있는 상피세포로 흡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소장 안쪽 벽에 구조로 있는데요. 거기다 밑줄 할게요.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융털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돌기가 많이 있다 돼 있는데요. 이제 소장 안쪽의 표면이 이제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곱창 먹어봤나요? 곱창 본 적은 있어요? 곱창 안에 보면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고요. 이 사이사이에 뭔가 껴 있거든요. 이게 곱이라는 건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돌기들이 나와 있어. 이 작은 돌기를 우리가 융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일직선인 것보다는 이렇게 돌기가 있으면 뭐가 많아진 거니? 접촉 면적, 표면적이 넓어진 거지. 왜 표면적이 넓어지느냐? 소화된 산물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표면적을 넓히는 이유는 물질 교환을 활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이제 생물 내에서 대부분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대하면요, 이렇게 큰 돌기처럼 이렇게 생기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융털이라고 해요. 융털 안쪽에 긴 관 같은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암주관이라고 하고요. 림프관인데요.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암주관을 둘러싸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 안쪽에는 융털이라는 돌기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표면적을 넓혀주고, 이 융털 안쪽에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중앙에 있는 기둥 같은 것을 암주관이라고 하고요. 지용성 성분들이 소화가 되는 곳이에요.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 같은 성분들이 물에 잘 안 녹는 지방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는 물에 잘 녹는 혈관이니까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물이 잘 녹는 수용성이 잘 녹는 애들이에요. 수용성 영양소들이 흡수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성분인 포도당과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이제 소화가 흡수되는 곳들이에요. 자, 다시 이제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융털이라는 돌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표면적이 넓어서 소화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 이제 밑에 있고요.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돼 있고요.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보시면요, 심장으로 이동하는 온몸의 조직 세포로 이동한다 돼 있는데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결과적으로 소장으로 들어온 영양소들은 심장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소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흡수가 됐잖아요. 음식물이 흡수가 되면 다시 심장으로 가가지고 다시 온몸으로 펌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으로 한번 가긴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심장으로 가기 전에 수용성과 지용성이 가는 길이 달라. 자, 밑에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요, 수용성 돼 있는데 수용성 물에 잘 녹는 애들이니까요. 물에 잘 녹으니까 혈관을 통해서 그냥 녹아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종류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이런 게 있고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 B, C 이런 애들이 이제 돼 있어요. 써놓으세요. 수용성 비타민 B, C. 그다음에 흡수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요. 혈관인. 지용성 같은 경우는요, 물에 잘 녹지 않으니까 이제 암주관이라는 이제 림프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지방 성분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여기다 꼭 밑줄에 놓고요.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네 가지가 이제 흡수가 돼요. 그리고 융털의 암주관으로 흡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간을 한번 거쳐요. 수용성 같은 경우 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몸으로 돌게 되고요. 지용성 같은 경우는 융털에 있는 암주관 안으로 흡수가 되고요. 얘는 바로 심장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온몸으로 순환을 해요. 물론 이제 사이사이에 되게 복잡한 과정도 있지만 그건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암주관을 거쳐서 림프관을 거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거치는데 여기까지 어쨌건 수용성과 지용성의 차이는요. 수용성은 간을 한번 거친다는, 여기 시험에 나와, 아니면 그 지문으로 나오니까 잘 체크해주세요. 수용성은 간을 거친 다음에 심장으로 가고요. 지용성은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바로 간다. 여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수용성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하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B, C 이런 애들이고요. 지용성 같은 경우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A, D, K 이런 애들 알겠죠? 오른쪽에 우리 11, 12, 13, 14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대장은 이제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그냥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평소에 그냥 뭐 소설 읽듯이 한번 처음에서 끝까지 쭉 한번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식으로 쭉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래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기억이 될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외우는 습관으로 공부하시면은 과학은 잘 안 될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11번에 1번 볼게요. 지방은 위와 소장에서 분해된다 그러는데 지방은 소장에서 이제 분해되죠. 그러니까 X가 되겠고요. 녹말은 잎과 소장에서 분해된다 그랬는데요. 네, 잎에서 한 번, 그리고 소장에서 한 번. 펩신과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이다. 맞고요. 쓸개즙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 되는데요. 쓸개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아니고요. 지방을 그냥 유화시켜 방울방울 기억해 주십시다. 그래서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쓸개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성은 간에서 생성돼서 쓸개에서 저장됐다가 소장에서 분비가 된다. 알겠죠? 12번 A, B, C, D에 해당하는 소화효소 되어 있고요. A는 아밀레이즈가 되겠고요. 단백질은 처음에 펩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트립신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 D는 라이페이즈가 되겠죠. 이름 좀 어렵지만 참고해 주시고 라이페이즈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아밀레이즈랑 펩신, 트립신은 많이 나오니까 특히 녹말 단백질은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소화효소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소화산물인데요. 녹말의 소화산물은 포도당이 되겠고요. 단백질의 소화산물 나는 아미노산이 되겠고요. 지방의 소화산물은 지방산과 이제 모노글리세리드가 되겠어요. 13번에 쓸개즙을 만드는 곳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에서 생성돼요. 그래서 C, 간이 되겠고요. 단백질이 처음 분해되는 곳은 위가 되겠죠. D가 되겠고요. D, 위. 그 다음에 영양소가 최종 분해되어 흡수되는 곳은 소장이죠. 소장은 F가 되겠고요. 소장. 녹말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을 만들어 분비하는 곳은 이자액이죠. 이자에는 이자액이니까 E가 되겠고요. 이자 하겠고요. 그래서 기능을 먼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생물 같은 경우는 구조를 먼저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먼저 기억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머리가 들어오면은 이제 나중에 기능을 외우세요. 그래서 A는 잎, B는 식도, C는 간, D는 위가 되겠고요. 간 밑에 있는 길쭉하게 가로로 놓여 있는 기관이 이제 이자가 되겠고요. E, 그다음 F, 그러니까 소장, 그다음에 소장 바깥으로 큰 관, 대장이 되겠죠. 14번에 가와 나의 이름을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융털 안쪽에 노랗게 생긴 기둥이 이제 암죽관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암죽관, 지용성 영양소들이 흡수되는 곳. 그리고 암죽관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모세혈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이 흡수된다. 자, 가로 흡수되는 영양소인데 모세혈관을 흡수되는 건 수용성이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B, C.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요, 이제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지방 성분하고 지용성 비타민 A, D, K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에 이제 14페이지 아래쪽에 대장이 작용되어 있는데 대장은요 소장에서 영양소 다 흡수한 다음에 남은 찌꺼기가 흘러가는 길이고요. 또 물 제흡수에 그래서 완전히 쫙 짜가지고 남은 것들을 찌꺼기를 밖으로 보내는 거죠. 항문으로.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남은 물질, 찌꺼기들이 대장으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대장 길이는 한 1.5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 여러분들 키 정도 되겠다. 1.5m 대장 길이가. 소장은요 한 10몇 미터 돼요. 굉장히 길고요. 소화액은 대장 같은 경우는 소화효소는 없어요. 그래서 소화작용은 없어. 그래서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서 소화작용은 일어나지 않고요. 주로 물이 흡수된다. 그 정도만 기억합시다. 물이 흡수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고 남은 물질은 대변이 되어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변은 소화의 산물이지 배설이 아니에요. 알겠죠? 배설은 우리가 배울 때는 소변만 배설로 배우는 거야. 대변은 배설이 아니고 소화의 그냥 산물 찌꺼기일 뿐이다. 우리 지금 배우진 않지만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장이 또 이 밖에도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대장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어서 섬유소나 셀룰로스 같은 식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분해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세균이 분해하는 거야. 소화효소가 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미노타산단을 합성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대장에서 하는 역할은 많지만 우리가 배울 정도로 이제 디테일하게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대장은 그냥 물을 재흡수해서 찌꺼기를 만든다. 까짓만 기억합시다. 자, 넘겨주시고요. 영양소 검출 실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영양소 시약과 색깔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시험관 A에는 아이오딘과 칼륨, 이제 녹말과 반응해서 청남색, 그지? 시험관 B에는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는 포도당과 반응해서 황적색, 그 다음에 시험관 C에는 수산나트륨과 황산구리, 이거는 이제 뷰렉 반응이라고 해서 단백질과 반응해서 이제 보라색, 수단 3는 지당과 반응해서 지방과 반응해서 이제 선홍색으로 만들었죠. 자, A는 아이오딘 결과를 볼게요. 표를 보시면요. 시험관 A에서 아이오딘과 반응을 봤더니 청남색이야. 쌀 음료소가. 그럼 쌀 음료소니까 당연히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청남색으로 됐다.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B. 쌀 음료수에서 반응이 있었네. 황적색이 됐어요. 쌀 음료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당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잖아. 달 것들. 그래서 황적색도 있구나. 그러니까 포도당이 들어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쌀 음료수 요즘에 뭐가 있지? 식혜요? 식혜 말고 그 하얗게 된 음료수 있잖아. 네? 막걸리요? 너 먹니? 아니요. 그 쌀로 만든 하얀 음료수 있는데 단 거. 먹을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 여튼 그거 보시면 되게 단맛이 나잖아요. 음료수니까. 그래서 황적색도 있고요. 우유를 보시면요. 황적색, 포도당이 들어있네 라는 거고요. 뷰렉 반응을 보시면 뷰렉은 단백질을 검출하는 건데 당연히 쌀, 음료수나 식용유는 없겠죠. 근데 우유에 반응이 있네. 보라색을 밑줄에 놓고요. 우유에는 단백질이 들어있구나 라는 거고요. 수단 3는 지방을 검출하는 건데 쌀이나 음료수에는 없지만 이제 식용유 같은 경우는 기름 성분이니까 당연히 선홍색으로 반응이 있고요. 우유 같은 경우도 지방이 있네. 선홍색이 있고. 그래서 우유가 3대 영양소가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여러분들 몸에 좋다는 이유가 3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고 고기나 이런 것들 많이 먹기 때문에 우유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요즘에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마시는 게 좋다. 우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태생적으로 우유를 잘 분해 못하는 친구도 있어서 우유를 먹으면 배 아픈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이 적은 락토프리라는 우유를 또 먹으면 되기도 한다고 그러죠. 무지방으로. 자, 정리 보시면요. 아이오딘 반응으로 녹말, 베네딕트 반응은 당분, 포도당 같은 거. 그 다음에 뷰렉 반응으로 단백질, 수단 3는 이제 지방을 검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양소와 네 가지 시약과 반응 색깔 꼭 기억해 주세요. 탄수화물은 아이오딘과 칼륨. 베네딕트는 단백질, 그 다음에 포도당은 베네딕트, 단백질은 뷰렉,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 3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밑에 확인 문제 볼게요. 녹말은 수단 3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다는 데인데요. 지방이 수단 3잖아요. 그러니까 X가 되겠고요. 영양소 검출 반응 중 가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베네딕트 반응은 꼭 가열을 해야 된다 그랬죠. 반응이 원체 느리기 때문에 가열을 통해서 반응 시간을 빨리 해야 된다. 3번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이제 수산나트륨과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었다. 여기 이제 뷰렉 반응이고요. 색깔은 청남색이 아니라 보라색이 되겠죠. X.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한 두 가지 용액대인데 5% 수산나트륨 수용액하고 1% 황산구리 2 수용액인데요. 아직 익숙치 않을 테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보세요. 침의 작용은요. 침이 아밀레이즈가 있어서 이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탄수화물 그냥 일반적인 녹말이라면 아이오딘이나 칼륨에 의해서 청남색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녹말이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침에 있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엿당으로 분해가 되면은 색깔이 아이오딘 칼륨에는 반응하지 않겠죠. 왜냐면 엿당으로 분해가 됐으니까. 그럼 엿당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베네딕트 반응에만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결과를 보시면요. 색깔 변화에서 시험관 A는 녹말 용액과 증류수가 있고 아이오딘의 반응, 녹말이 있으니까 청남색이 되겠죠. 청남색이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시험관 B에서는 이제 녹말과 침용액, 이제 아이오딘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죠. 엿당으로 분해됐으니까. 시험관 A는 녹말이 있고 시험관 B에는 녹말이 없다라는 거고요. 과정 4를 보시면요. 베네딕트 반응이고요. 베네딕트 반응은 이제 포도당이나 엿당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관 A는 녹말이 있으니까 변화가 없고요. 시험관 B에서는 녹말 용액이 분해돼서 엿당과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 거니까 이제 황적색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황적색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정확하게는 이제 엿당이게 되겠지, 포도당이 아니라. 정리,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 요소인 아밀레이즈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한다. 이렇게 되겠죠. 밑에 있는 실험도 한번 보시고요. 결과만 볼게요. 시험관 A, C, D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고 시험관 B에서는 청람색이 사라진다. 왜? 분해가 됐으니까. 녹말이 분해돼서 침 속의 소화 요소는 녹말을 분하는 아밀레이즈가 있고요. 단백질은 분해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거기다 밑줄만 쳐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번. 소화효소는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되는데 이거 맞고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체온 범위에서만 활성화가 돼요. 시험관 A에서 아이오딘 반응 결과 청람색이 나타난 까닭은 아밀레이즈가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아니지, 아밀레이즈가 작용 안 했으니까 청람색이 그대로 보이는 거지. 녹말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X가 되겠고요. 시험관 B에서 베네딕트 반응 결과 황색색이 나타난 것은 펩신이 아니라 아밀레이즈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2번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요소 기억합시다. 아밀레이즈.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효소 아밀레이즈. 자, 넘겨서 우리 19페이지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고 확인하고 또 이제 넘어갈게요. 뒤쪽에 있는 소화효소는 솔직히 뭐 외우실 수 없는 형편이니까 당장 이거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적어도 탄수화물은 입에서 처음, 단백질은 위에서 처음, 지방은 소장에서 최종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분해된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으로 분해된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큰 틀에서 기억해 놓으시면 나올 것 같고요. 시험 때 됐을 때는 당연히 소화효소 하나하나씩 다 외워야 돼요. 수업 시간에는 14번까지만 푸는 걸로 하고요. 수화 관련된 거는 집에서 한번 풀읍시다.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숙제. (15번부터) 뒤에 실력 한 단까지는 아무 숙제로 풀어오시고요. 뒤에도 혹시라도 순환을 다 나가게 되면 문제를 다시 또 숙제로 드릴게요. 자, 6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생물 몸의 구성 단계, 우리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 중에서 동물 같은 경우 기관 다음에 기관 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위, 폐, 콩팥, 뿌리, 줄기 같은 건 기관에 해당되는 내용 맞고요. 2번 생물의 몸에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세포라고 하죠. 맞고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죠. 맞아요.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삼겹살은 기관에 해당된다 되어 있는데요. 조직 다음에 삼겹살은 기관이 되겠죠. 삼겹살은 기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거지. 상피 조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하나의 기관을 하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답은 4번이고요. 5번 식물에서는 여러 조직이 연결되어 일정한 기능을 하는 조직계를 이룬다 되는데요. 식물에서는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고 기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1번에 3번 되겠죠. 1번에 4번 되겠고요. 2번 동물의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2번 되겠어요. 3번에서 간은 세포가 되겠고요. 나는 위, 기관이 되겠고요. 다는 기관들이 모인 기관계, 라는 세포들이 모인 조직이 되겠고요. 마는 개체예요. 그래서 가라, 나, 다, 마가 되겠어요. 가라, 나, 다, 마. 자, 1번 간은 그 세포는 여러 조직이 모였다 틀렸고요. 2번 신경 조직은 나 되는데요. 틀렸고요. 조직은 이제 라가 되니까. 3번 단은 기관계고요. 관련된 기능을 한 몇 개의 기관이 모여서 유기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 맞네요. 4번에 3번 되겠죠. 4번 심장은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라가 아니라 나가 되겠고요. 5번 마는 개체적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4번에 3번. 5번에 식물의 몸에는 없고 동물의 몸에만 있는 건 기관계니까 다가 되겠죠. 6번 기관계에 대한 설명. 기관계라는 거는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1번 배설계는 기체를 교환하는 건 호흡계가 되겠고요. 배설계는 오줌을 생성해서 배설하는 것이에요. 순환계 이제 혈관을 심장과 혈관을 말하는 거예요. 틀렸고 3번 호흡계 이제 기체를 교환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게 이제 배설계가 되겠고요. 심장 혈관은 수화계가 아니라 순환계. 콩팥과 방광은요 배설계. 이게 맞네요. 콩팥과 방광에서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오줌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는 거. 6번에 5번.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고요. 1번 물은 체온 조절 맞고요. 2번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물이다라고 했죠. 맞고요. 탄수화물,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한다는 얘기죠.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는 게 맞고요.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그랬죠. 3번 틀렸고요. 4번 남은 탄수화물은 이제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면서 이제 살이 되는 거고요. 5번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에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개가 있겠죠. 3번하고 5번이 틀렸어요. 무기업류, 비타민,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지는 않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는 않아. 자, 8번. 뼈나 이등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멸치, 버섯, 다시마 등이 많다. 이거는 이제 무기업류가 되겠고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면서 포도당, 엿당, 녹말은 탄수화물인데 나는 탄수화물 1g당 약 9kcal의 에너지가 되게 많네. 이런 거는 지방이죠. 그래서 8번에 5번. 자, 계속 풀게요. 자, 9번. 비타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어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아니죠. 이건 단백질이고요. 나트륨, 철, 칼슘 이런 것들은 무기업류가 되겠죠. 3번.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었다. 비타민 맞죠? 3번 맞고요.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4번 이것도 맞네요. 영양소와 노폐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것은 여기 물이 되겠죠. 그래서 9번에 3번, 4번 되겠고요. 10번. 1g당 약 4kcal 되어 있습니다. 4kcal는 이제 단백질 아니면 탄수화물이에요. 살코기, 생선, 콩, 단백질이네.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단백질 맞네. 되겠죠? 자, 이 영양소를 검출하는 용액과 색깔 변화. 단백질 검출하는 용액은 뷰렌 용액이고요. 뷰렌 용액은 수산화나트륨하고 황산구리 2 용액을 섞는다 그랬지. 이거는 이제 요거 색깔은 보라색이죠. 그래서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온다. 10번에 5번. 각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와 영양소를 검출하는 용액대인데요. 미음은요 죽이잖아. 탄수화물이죠. 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녹말이고 수단3가 아니라 아요딘이나 칼륨 되겠고요.
양파즙. 양파즙에는 이제 양파니까 포도당이 많겠죠. 단성분이 많으니까 포도당은 베네딕트용이 되겠죠. 양파즙, 포도당, 베네딕트용이 3번이네요. 4번의 식용유는 지방이고요. 이제 수단 3 이름이 좀 어렵지만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수단 3 달걀, 흰자는 달걀 뭐 잘 알겠지만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5% 수산화툼하고 1%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색깔은 보라색. 자, 12번 돼 있고요.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돼 있는데요. 뭐 결과만 볼게요. 결과 보시면 A하고 B는 색깔 변화가 없고요. C, D를 보니까 선홍색하고 보라색이 있네. 우리 색깔만 봐도 뭐를 섞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 선홍색이니까 지방 검출하는 거고 수단 3, 그치? 그러니까 C에는 지방이 있다는 소리고요. D를 보니까 보라색, 보라색은 단백질이고 뷰렌용액은 1% 수산화나트륨하고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하고 1% 황산구리 2 수용액을 섞은 거다. 이걸 뷰렌용액이라고. 단백질 보라색. 그래서 뒤에 단백질이 있네. 되겠죠? 지방하고 단백질이 있겠네요. 12번에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고요. 이렇게 좀 잘 외워두시면 실험을 안 보고도 결과만 보고도 풀 수 있게 돼요. 생물이 보통 그래요. 13번 베네딕트 용액에는 황적색 포도당이 있네요. 아이오딘이랑 칼륨 용액을 보니까 변화가 없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녹말은 없어. 수단 3를 봤더니 선홍색 지방은 있네요. 5% 수산화나트륨하고 1% 황산구리 2는 보라색 단백질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유에는 탄수화물은 없지만 포도당이나 엿당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이 있다는 거게 되겠죠. 기억. 간은 베네딕트 용액은 가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맞고요. 우유에는 녹말은 들어있지 않죠. 네, 맞아요. 우유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 두 가지가 들어있다 되는데요. 세 가지 다 탄수화물은 빼고요.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엿당, 포도당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13번에 2번 되겠죠. 자, ABC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각각 쓰시오 되어 있는데 플러스를 보시면요. 아이오딘 반응은 있어. 그런데 A 플러스 B에는 뷰렉 반응은 있고 A 플러스 C에는 뷰렉 반응이 없어. 그러면 A는 단백질이라는 소리겠죠? 아니다. B가 단백질이고 A는 둘 다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C에 둘 다 아이오딘 반응이 있는 거니까 A가 아이오딘 반응을 하는 녹말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녹말이 되겠고요. A 플러스 B에는 단백질 반응, 뷰렉 반응이 된 거니까 단백질이 있는 거고요. C는 단백질은 없지만 수단 3와 반응했으니까 C는 지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건데 12, 13, 14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지금 4가지 시약들과 색깔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시험에 써먹어야 돼요. 추론식으로. 네, 여기까지 하고요. 15번부터 실력 탄탄까지는 숙제로 한번 풀어오시면 이제 다음 주에 확인만 하고요. 오늘은 이제 2교시는 좀 쉬었다가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나갈게요.